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중력장 내의 운동 두 번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중력장 내의 운동 첫 번째 우리 정리했었고요. 자유낙하 운동, 연직 하방 운동, 연직 상방 운동이라고 해서 1차원 운동을 여러분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오늘은 2차원 운동 정리할 거예요. 자, 2차원 운동이 그래도 1차원 운동보다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근데 우리 기본적인 2차원 힘도 그랬지만, 우리 벡터 분석할 때도 이 우리 X하고 Y축으로 나눠서 분석했듯이, 우리 2차원 운동도 X 성분의 운동, Y축 성분의 운동을 항상 나눠서 분석합니다. 라는 것들 꼭 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정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수평 투사 운동이라고 해서 중력장 내 운동의 네 번째 운동입니다. 네 번째, 수평 투사 운동에 대한 것들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럼 수평으로 던진 물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져 있는데, 자, 다시 우리 모든 2차원 운동이에요. 모든 2차원 운동은 항상 뭐하고 뭘로 나눠서 분석할 거냐면, 여러분들, X축과 여러분들 Y축의 운동으로 나눠서 항상 여러분들 분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물체를 잠깐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 물체, XY축으로 이제 운동을 할 텐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여러분들 X방향으로는 여러분들 우리 물체 포물선 운동하는 이유는 우리 중력 때문에 포물선 운동을 하죠. 근데 중력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합니까? 아래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연직 아래 방향으로만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수평 방향으로는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 항상 우리는 무슨 운동합니다 라고 얘기할 거냐면 항상 등속 운동합니다 라고 여러분 얘기할 거예요. 우리는 항상 발사가 된 이후의 상황만 우리가 다룹니다. 선생님, 처음에 던져질 때 뭔가 힘이 작용하잖아요. 이건 질문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발사가 된 이후의 상황만 물체 운동을 분석할 거기 때문에 발사가 된 이후의 물체에 작용하는 힘만 여러분 분석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X방향으로는 동일한 시간 동안의 이동 거리가 똑같은 여러분들 이런 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등속 운동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Y축 방향으로는 초기 속도가 0이었어요. 초기 속도가 0이었으면 연직 방향으로는 당연히 우리 자유낙하, 우리 지난주에 등가속도 운동 중에서 연직 아래 방향으로 초기 속도가 0이고 중력만 작용하면 자유낙하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죠. 그래서 자, 연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운동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수평 방향으로 우리는 등속도 운동합니다 라고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X축과 Y축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분석을 합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식을 만드는데 항상이에요. 2차원 운동 반드시 따로따로 식을 좀 만들어 써주세요. 자, 우리 X축으로는 무슨 운동 한다고요? 등속 운동해요. 그럼 등속 운동 할 것도 없어요. 물체 X축의 변화를 그냥 X라고 한다면 이건 수평 방향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할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수평 방향 운동은 등속 운동하기 때문에 자, X는 자, V0, T 가지고 모든 거 다 해결합니다. 그렇죠? 우리 등속 운동은 거속시가 다 해결했으니까. 근데 수직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 한다라고 했어요? 자유낙하 운동 한다라고 했었죠.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정리했던 자유낙하 공식 그대로 사용을 해줘요. 자, 그래서 V, 자, 우리, 자, 이렇게 해서 표현하죠. 그럼 순서대로 표현하면 V의 Y는, 자, GT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들 그냥 Y라고 쓸게요. Y축방의 변을 얘기합니다. 자, 얘는 2분의 1 GT 제곱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2주 H는 VY의 제곱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얘기해 주면 돼요. 그렇죠? 물론 수평 방향의 속도도 정해져 있죠. 자, Vx는 얼마가 될 거예요? 자, V0로 계속 일정한 속력입니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Y축 방향이 등가속도 운동에 해당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용해서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평 투사 운동은 자, 이런 식들이 여러분들 식을 일단 만드셔야 되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럼 이럴 때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사용하니까 여러분들 자, 맨 위에 식 있잖아요. 맨 위에 있는 식이 있고, 맨 밑에, 자, 여기도 여러분들 T, Y에 관련된 이제 이런 식이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 중에서 내가 T를 좀 소거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T, 위에 있는 T 자리에다가 밑에 있는 식을 대입해주면, 우리 어떤 식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냐면, X는, 이렇게도 많이 표현해요. V0 곱하기 루트, 자, 들어가서 정리해주면, G분의 2H라고 하는, 자, 이런 식들도 많이 등장하고요. 또, Y는 또 우리가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자, 2분의 1 G에다가, 자, T 집어넣어서 제곱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얼마가 나오냐면, V의 제로의 제곱분의 X의 제곱이라고 하는, 자, 이런 형태의 식들도 여러분들 아주 많이 사용하는 식이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자, 요거예요.
수평 방향의 운동은 등속 운동하기 때문에 이런 식들이 등장하고 수직 방향에 해당되는 운동은 자유낙하 운동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정리했던 이런 식들도 표현해 줄 수가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평 투사 운동의 X축과 Y축으로 나누어서 분석하는 것들도 잘 정리해 주시고요. 또 우리 그래프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그래프는 몇 차원 운동만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하는 거라고 했었죠? 2차원 운동 표현하는 거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잠깐 설정할게요. 여러분들. 직선이 잘 안 그려지는데, 자, 이렇게 해서 내가 X축을 T라고 하고 Y축을 만약에 속도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Y축 속도는 X축 속도는 변하지 않죠? VX는 일정할 거니까,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떤 것들, 우리 어떤 건 증가하게 돼요. Y축 속도는 등가 속도는 증가하게 되죠.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얘가 VY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GT고 얘가 우리가 얼마입니다? V0로 일정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ST 그래프도 표현해 보도록 하죠. ST를 표현하면 우리 X축으로는 우리 무슨 운동? 등속 직선 운동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여러분들 직선으로 자, X라고 할 거고 이 값은 V0 T라고 하니 이렇게 여러분들 1차함수로 표현됩니다. 근데 Y축 방향으로는 2차함수였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휘어지게 되는 2차함수를 표현할 거고 얘를 우리가 Y라고 하면 얘는 얼마? 2분의 1 GT제곱입니다. 라고 하는 자, 속도 시간 그래프와 위치 시간 그래프는 항상 X축과 Y축으로 나누어서 우리 이런 그래프들은 다 1차원 운동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X축과 Y축의 운동으로 나누어서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라는 것들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 분석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되게 많이 좀 전에 정리했던 식인데 그래서 T 우리 자유낙하랑 똑같네요. 루트 G분의 2H 아주 많이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수평 도달거리 좀 전에 우리 X 값 쓴 거와 또 동일하죠. 자, 그래서 수평 도달거리 T자리에다가 뭐 집어넣은 것밖에 없냐면 T자리에다가 H만큼 자유낙할 때 걸린 시간 루트 G분의 2H 집어넣어서 나온 시계에 해당되는구나 라는 것들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2차원 운동부터는 시험에서도 여러분 많이 우리가 출제되고 나오는 경우 중에 하나에 해당되어서 자, 기출문제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2011년 좀 예전에 출제했었던 기출문제 아주 대표적인 중력장 내 운동에 해당이 되는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트 1회 때예요. 피트 1회 때 1번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같은 높이에서 두 물체가 발사가 됐습니다. 수평 방향으로. 자, 하나는 3V, 하나는 V라고 이렇게 발사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설정할 거냐면 내가 얘를 A라고 설정하고 얘를 잠깐 B라고 설정할게요. A는 3V, 자, B는 오른쪽으로 V로 이렇게 발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높이가 H만큼 떨어진 곳에서 지금 P점에서 지금 어떻게 했습니다? 지금 충돌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정보 있고요. 이때까지 걸린 시간을 T라고 설정할게요. 그랬을 때 H를 문제에 주어져 있는 이런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한 식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라는 게 이제 문제에서 요구한 내용들에 해당돼요. 그럼 수평투사 운동이니까 차근차근 가시면 돼요. 자, 일단 우리 식 쓰는 거 우리 얘기했었죠. 우리 뭐랑 항상 나눠서 식 만들어줍니다. 수평 방향의 운동과 수직 방향의 운동 나눠준다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 요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돼요. 근데 A는 3V로 발사가 되고 B는 V로 발사됩니다. 그럼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하고 수평 투사 운동은 Y축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운동을 했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어떤 특징을 갖게 되냐면 A가 여기에 도달했을 때 반드시 B도 여기에 도달하게 돼요. A가 여기에 도달하면 반드시 B도 여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A가 여기 도달하면 B도 여기 도달해서 여기에 동시에 충돌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는 지금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지금 얼마나 D예요. 그렇죠? D죠. 근데 D가 얼마의 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는 거냐면 하나는 3V, 하나는 V니까 상대 속도 어렵지 않죠? V 3V면 상대 속도는 여러분들 같은 방향에 빼주면 돼요. 그래서 두 물체 사이의 거리는 당연히 3V로 가까워지는 거 아니죠? B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니까. 자, 수평 방향 운동만 생각합니다. 이 수직 방향 생각하지 마세요. 계속 수평 방향으로 가까워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얼마의 속도로? 2V의 속도로 가까워지게 돼요. 그래서 2V의 속도로 우리 T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가까워져서 충돌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수직 방향으로는 둘 다 모듈이 무슨 운동하죠? 우리 자유낙하 운동하죠? 그럼 자, 우리 좀 전에 했던 대로 세 개의 식을 다 쓸 필요 없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H만 좀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 식, 자, 두 번째 식이에요. 자, 등가속도노, 자, 우리 자유낙하 H는 둘 다죠. A나 B나 여러분들 2분의 GT 제곱에 해당되는, 요렇게 해당되는 만큼 낙하에서 여러분들 충돌합니다. 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 표현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 끝났습니다. 여기서 뭐 구하래요? H가 하는데 T는 내가 지금 설정한 식이잖아요. 그래서 T를 소거해주면 돼요. 자, 위에 있는 식, 아래에 있는 식에서 T 소거해주면, 자, H는, 자, 요렇게 정리가 돼요. 여기 T 자리에다가 내가 뭘 정리해주면 되냐면, 위에 들어가 있는 식, T는 2V분의 D라고 하는 요런 값을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얼마? 8V의 제곱분의 GD 제곱이라고 하는, 자, 요런 값을 여러분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몇 번? 4번이 답에 해당되는구나 라는 것들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정도 난이도 뭐 어렵진 않죠. 정도 풀 수 있는 문제들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평투사 운동은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자, 좀 너무 중요한 여러분들 우리 운동 있어요. 자, 다음은 이제 비스듬히 던진 물체 운동. 요거 좀 복잡해 보이죠? 복잡해 보이네요. 하여튼 이렇게 운동하는 자, 우리 상황들이 문제 지금 설정이 되어져 있는데, 자, 얘도 마찬가지. 우리 모든 2차원 운동 항상 좀 습관을 좀 들이세요. 모든 2차원 운동을 항상 뭐랑 나누어서 분석하세요 라고 했어요. X축과 Y축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분석합니다. 자, 했는데, 자, 던져진 이후에 이와 같은 X방향으로는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무슨 운동합니다? 등속 운동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면 되고요. Y축 방향으로는 올라갔다가 물체 내려오잖아요. 물체 쭉 계속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럼 Y축 방향의 운동만 생각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던 우리 어떤 운동과 굉장히 좀 비슷할 거예요. 늘 연직 상방 운동. 연직 상방 운동이랑 똑같은 연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오는 식,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것도 자, 따로따로 근데 수평 방향 운동 쓸 것도 없네요. 그렇죠? 왜냐면 등속 운동하고, 그 다음에, 연직 방향으로 등가 속도 운동하니까, 수평 방향으로는, 자, 요거 아주 끝났네요. 수평 방향이 지금, 근데, 여러분들, 초기 속도를 V0라고 잠깐 설정할게요. 초기 속도, 초기 발생되는 속도. 그럼 그걸 벡터 성분 분해합니다. X 성분과 Y축 성분을 분해해요. 그래서, 자, V0 X 성분, V0 X는 V0 코사인 해당될 거고요. V0Y, Y축 성분의 초기 속도는 V0 사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V0 코사인 세타는 건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평 방향으로 등속 운동한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Y축 방향으로는 연직 상방 운동처럼 얘기할 수 있다고요. 자, 그래서 연직 방향의 운동에 해당되는 자, 등가 속도 운동 첫 번째 식 요거 등장했네요. V0 사인. 그러니까 V0 사인, V0 자리에 V0 사인으로 바꿔준 것뿐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GT. 그러면 연직 상방 운동도 자, 우리 어느 방향? 자, 우리는 연직 방향으로 던지는데 방향이 바뀌니까 위쪽 방향을 플러스 방향, 아래쪽 방향을 마이너스라고 해서 가속도 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마이너스 G가 들어갔구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 Y축 방향의 속도는 V0 사인 세타 마이너스 GT. 그 다음에 연직 방향 변위예요. 변위는 V0 사인 세타 T 마이너스 2분의 GT 제곱. 그렇죠? 이렇게. 또 하나 쓸 수도 있죠. 우리 어떤 것도 하나 좀 표현할까요? 우리 맨 마지막 공식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이너스 2GY는 또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VY의 제곱 마이너스 2. 자, 우리 V. 2가 아니죠. 여기는 2가 아니라 얘는 V0의 사인 세타. V0 사인 세타의 제곱에 해당됩니다. 라고 해서 자, 연직 방향의 식은 이렇게 세 가지 요거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연직 방향으로도 얘는 무슨 운동 한다라고 했으니까 등가속도 연직 상방 운동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연직 방향 운동 여러분 세 가지 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또 아주 중요한 식들을 여러분 얻어낸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또 중요한 정보가 대칭성이 되게 우리 모든 중력장 내 운동은 공기저항 다루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칭성이 되게 중요한 경우들이 많아요. 즉 처음에 연직 방향으로 V0 사인 세타면 그 지면에 도달했을 때도 여러분들 아래 방향으로 V0 사인 세타가 여러분들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각도가 세타면요. 반대 여러분들 지면에 도달할 때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각도 반대 이러면 몇 도로 도달하게 되냐면 여러분들 세타라고 하는 각도로 도달하게 돼요. 여기도 이제 세타가 되겠죠. 자, 세타라고 하는 각도를 도달하게 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 등가속도 운동식, 수평방향 운동식 꼭 여러분들 상황 분석할 때는 항상 이런 식들이 사용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자 요거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 자 요거 하나 좀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 잠깐 쓸 건데 자 요거는 좀 색깔을 달리해서 되게 중요한 식이고 아주 많이 쓰는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최고점까지의 높이가 있을 거잖아요. 최고점까지의 높이를 내가 h라고 할게요. h. 그 다음에 최고점 도달 시간을 t1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대칭성 때문에 지면에 다시 도달 때도 우리 얼마 걸릴 거예요? 얘는 2t1만큼 걸립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올라갈 때 걸리는 시간, 내려올 때 걸리는 시간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평방에 도달 거리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수평방향으로 날아간 거리가 자, 이렇게 있을 거예요. 내가 여기를 R이라고 잠깐 좀 설정할게요. 그럼 이거 아주 이제 중요한 식이 나오는데요. 자, 먼저, 자, 요거 하나 먼저 여러분 구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어떤 거 걸 거냐면, 자, 이제 옆에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최고점 도달 시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자, 이걸 T1이라고 했습니다. T1 값을 잠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1 값. 그럼 T1 값은, 자, 우리 어떤 식을 이용, 자, 요거 그냥 이용할 거예요. 여기 요 식. V0는, Vy는 V0 sin θ 마이너스 GT라고 있는 식. 왜냐하면, 최고점에 도달하면 어떤 속도 성분이 0이 될 거냐면 Vy 속도 성분이 0이 됩니다. 최고점에 도달하면 그러면 자 요거네요. 최고점에 도달할 때 걸리는 시간이 T1이라고 하면 그때 Vy가 얼마가 된다고 0이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 정리해 준 거예요. 여기 정리해 주면 어렵지 않네요. 자 시몬이 표현해 줍니다. 자 G분의 V0 sin θ라고 하는 자 요런 식이 얻어지고요. 여기다 곱하기 2하면 또 채공 시간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고점 도달 시간 기억하셔야 되고, 자, 두 번째, 최고, 이번엔 높이를 우리가 좀 계산하도록 할게요. 최고 높이. 자, 최고 높이는요, 우리 H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자, 이 밑에 있는, 자, 요 식까지 여러분들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최고점에 도달하면, 여러분들, 우리 뭐라고 했어요? 요 Y가, Y축 방향 변이가 H예요. 최고점에 도달하면. 그럼 그 순간 Y축 속도 성분이 우리 얼마가 돼요? 우리 0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H에 대해 정리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식을 표현해 주면 H는 우리가 얼마입니다? 2G분의 V0 제곱이라고 하는 자, 이런 식이 나오게 돼요. 이거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는 식이니까 꼭 좀 기억을 해 주세요. 또 세 번째. 또 중요한 식이에요. 세 번째. 보시면 돼요. 자, 수평 도달 거리를 잠깐씩 만들어 수평 도달 거리라고 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R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R은, 우리 수평 도달 거리 R은 등속 운동한 여러분 거리에 해당되죠? 얼마의 속도로? V0 코사인 세타의 속도로 우리 얼만큼 채공 시간 동안 날아갔습니다. 라고 얘기할 거리, 채공 시간 동안 날아간 거리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식 이렇게 쓰죠? 자, V0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속도로 자, 2t1. 근데 이걸 좀 표현해 보면 2 곱하기 t1 자리에다가 위에서 구한 거 G분의 V0 사인 세타를 자, 이렇게 집어넣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 우리 물리에서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반각 공식, 배합 공식이 고등학교 물리에 나오긴 하지만 우리는 그건 이제 수학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여하가 수학적으로 V0 코사인 세타 곱하기 2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해서 2 코사인 사인이 우리가 뭐에 해당되냐면 여기에 사인 2세타에 해당돼요. 사인 2세타. 그래서 다 수평 도달거리 다 정해주면 자 R은 우리 얼마입니다. 자 G분의 V0의 제곱 사인의 2세타라고 하는 자 이러한 값을 저는 구하게 돼요. 이런 값. 그래서 요거는 거의 뭐 이것도 이제 기계처럼 기술적으로 그냥 문제 풀 때마다 그냥 툭툭툭 등장해서 우리가 쓰는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세 가지 공식 최고점 도달 시간 공식, 최고 높이 공식. 죄송합니다. 요거 빠졌어요. 여러분들 요거 그냥 V0 제곱하면 안 되죠? V0 제곱은 여러분들 우리 연직 삼화 운동에서 나온 거고 여기서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자, 이것도 여러분들 이렇게 좀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V0에 사인 세타예요. 사인 세타 들어가야 되고 제곱이 자,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점 도달 시간 공식, 최고 높이 공식, 수평 도달거리 공식은 좀 문제를 풀 때 툭툭툭 많이 사용하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런 것들이 원조,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지금 유도가 된 거냐면, 다 여기 있는 등가속도 운동 시계에서부터 지금 다 유도가 된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공식이 좀 많이 나와요. 근데 공식 많이 나와도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 여러분 비교하시고 정리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물리가 특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 물리 문제 풀다 보면 뭐 수업 시간에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문제를 풀면 또 문제도 안 풀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문제 어쩔 수 없어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좀 몇 가지 좀 포인트를 좀 알면 문제 풀 때 좀 편리할 때가 되게 많아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수평 도달 거리가 최대인 조건은 여러분 세타가 몇 도일 때 45도일 때 최대인 조건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평 도달 거리 공식이 우리 얼마에 해당됐었죠? 수평 도달 거리 공식 잠깐 써보도록 할게요. 우리 얼마에 썼냐면 R이라고 하는 값이 우리가 얼마였었냐면 자, 우리 G분의 V0의 제곱에 사인 2세타라고 하는 자, 이런 식이 있었습니다. 그럼 자, 우리 나머지 V0도 일정하고 G도 만약에 일정하다면 그럼 세타가 얼마일 때 최대가? 그럼 사인은 90도일 때 최대값이 1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타는 45도일 때 최대가 되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수평 도달 거리가 동일할 조건이에요. 자, V0 동일합니다. 조건은. 그럼 세타1과 세타2의 합이 늘 90도를 만족할 때 우리는 수평 도달 거리가 동일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식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뭐 60도하고 30도 집어넣어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고요. 또, 요 세 번째, 자, 다시.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그럼 얘네들 또 규칙 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만 나온 건 아니지만, 얘네들은 어떤 조건이 좀 필요한 거냐면, V0가 동일할 때의 우리 내용이에요. V0가 동일해야 됩니다. V0가 달라지면 이것도 스토리가 달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V0 동일할 때. 자, 세 번째가 또 중요한 건데, 자, 요 세트 세 개가 최고점의 높이, 채공시간, 초기 연직 속도 성분이 동일합니다. 라고 요 세 가지가 또 세트로 늘 같이 다녀요. 세트로. 왜냐하면 우리 좀 식을 확인하면 최고점 높이 구하는 공식 우리 뭐였었죠? 우리 H라고 해서 우리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늘 2G분의 V0 사인 세타의 제곱입니다. 라고 하는 식 썼었고요. 채공시간은 자 2T1인데 뭐 T1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얘는 우리가 뭐였었냐면 G분의 V0 사인 세타에 해당됐었습니다. 초기 연직 속도 성분 우리 얼마였어요? V0 우리 사인 세타입니다. 라고 이런 얘기해 줄 수 있었죠. 근데 이렇게 써봤더니 다 공통적으로 뭐가 들어가요? 다 V0 사인 세타 다 우리 동일하게 들어가죠. 그래서 자, 초기 속도, 초기의 연직 속도 성분이 V0가 만약에 동일하면 V0와 사인 세타를 곱한 값이 동일하다면 그러면 얘네들은 항상 같은 값을 갖습니다. 라고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해당되는 근데 우리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가 1대1이면 얘도 1대1이고 얘도 1대1이에요. 하지만 만약에 최고 높이가요. 여러분 최고 높이가 만약에 얘가 1대2였어. 1대2. 그러면 채공시간은 1대2가 아니에요. 왜냐면 얘는 제곱이 들어가 있고 자 왼쪽에 첫 번째 식은 제곱이 들어가 있고 얘는 우리 제곱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 어떤 것들 최고 높이가 1대2면 채공시간은 1대 루트 2가 되고요. 초기 연직 속도 성분도 1대 루트 2라고 하는 이런 값의 비율을 만족하게 돼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최고 높이, 채공시간 즉 내가 물체를 던져서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항상 최고 높이에 비례한 최고 높이에 관련이 되어져 있고 초기 연직 속도 성분하고만 관련이 있구나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특징들 좀 보시면 자 이런 거 하나 볼까요? 최고 높이가 동일해요. A를 던졌습니다. B를 던졌습니다. C를 던졌습니다. 자 최고점의 높이가 동일하게 이렇게 우리 나타나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뭐라고요? A, B, C는 다 우리 뭐가 동일합니다. 초기의 연직 속도 성분에 해당되는 V0 사인 세타가 다 동일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V제로 사인 세타 동일하고요. 또 얘네들이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럼 이것 똑같네요. 어차피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동일하다라는 얘기는 최고점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동일합니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T1이라고 한다면 얘도 T1이고 얘도 T1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요건 좀 차이가 있네요. 그럼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S와 2S하고 3S예요. 그럼 뭐야? 수평 방향으로 등속 운동하는데 동일한 시간 동안에 날아간 거리가 S, 2S, 3S면 속도도 1대 2대 3이라고 하는 자 이런 값을 여러분 가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 어떤 것들 V0 X 성분 즉 V0 여러분들 코사인 스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V0 코사인 스타는 우리가 각각 몇 대며 1대 2대 3이라고 하는 A, B, C가 자 이런 비율로 여러분들 만족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이거는 직속도 성분이 여러분들 동일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에 해당됩니다 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최고점에서는 어차피 얘는 뭐밖에 없으면 수평속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V0X라고 하면 얘는 그럼 우리 얼마 될 거냐면 2V0X 여기에서는 우리 얼마? 3V0X라고 하는 자 이런 값을 우리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 우리 포인트를 조금 기억합시다 라는 것들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우리 좀 전에 얘기했던 거 똑같은데 뭐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 만약 이런 것들이 동일하려면 수평 도달 거리가 동일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었죠? 세타 1과 세타 2의 합이 몇 도를 만족할 때 90도를 만족할 때 동일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요거 설정할게요. 내가 세타 B를 만약에 30도라고 하고 세타 A를 만약에 60도라고 자 이렇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그림 그리고 너무 어렵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날아가서 자 이렇게 해서 A가 만약에 B가 여기에 도달했다라고 한다면 A도 마찬가지예요. 쭉 올라갔다가 자 이렇게 떨어지는데 같은 높이에 A하고 B가 우리 도달하게 됩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몇 도로 던질 때 수평 도달 거리가 우리가 최대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죠? 몇 도로 던지면 수평 도달 거리가 최대 45도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설정할게요. 만약에 요 사이에 해당되는 만약에 45도로 던졌습니다. 45도 던지면 수평 도달 거리가 더 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쭉 날아가서 여기에 도달하는 자 이런 식의 운동을 자 수평 도달 거리가 최대가 되는 특징들로 여러분 얘기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비교해서 우리 판단해 주시면은 우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포물선 운동 문제를, 근데 이거 저는 그냥 대표적인 예를 소개시켜 드린 거고, 여러분들은 또 문제를 또 많이 푸셔야 돼요. 그래서 꼭 다시 한번 이론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자, 문제풀이를 꼭 여러분들 여기 홈페이지 통해서 여러분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